오늘 18강은 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아마 그 앞쪽은 3강에선가 그 빌더와 이제 셀프 리더에 대해서 뭐 이미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셀프 리더십이 매개 변수예요. 그 LDT 리더십 모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셀프 리더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에 나오는 모든 역량은 다 셀프 리더십 역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말 그대로 셀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를 이끄는 힘, 이거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셀프 리더십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십의 모델들, 그 사례들, 그런 리더십 인물들은 기본으로 갖추는 게 뭐다? 셀프 리더십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게. 그 셀프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그 발휘될 때 나타나는 거, 어떤 요소를 보고 이 특정 인물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셀프 리더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셀프 리더는 다 셀프 리더의 그 자질과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빌더화를 거치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내 삶에 내가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셀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몫은 확실히 챙기고 자기 삶은 성공으로 이끄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가 복제거든요. 두플리케이션. 대체 인력이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팀 리더십화 해나가는 거, 그걸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리더들을 각각 육성, 셀프 리더들을 조직 내에서 이끄는 역량을, 후원과 육성의 역량을 가지면 그거는 슈퍼 리더인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게 슈퍼 리더십이에요. 그다음 거기에서 멘토링, 코칭, 카운셀링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끄는 런두 티치, 교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천후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그게 LDT 리더십,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거. 그런데 그 행동의 수순이 후원 육성에서 끝나느냐, 전달 후원 육성을 런두 티치를 끝없이 반복하느냐, 그리고 나이가 먹었어도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동물의 리더십 유형들을 항상 같이 하는 게, 항상 그 시작할 때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 LDT 리더십 모형도에, 그 LDT 리더십은 런두 티치, 배우고 행동하며, 항상 행동의 선상에서 ING, 그리고 가르치는 그것도 ING, 그 가르치면서 또 교학상 또 다시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다시 가르치는 런두 티치를 반복하는 걸 만약 모형으로 그리면 독립 변수가 빌더화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 자기 개발, 자기 확신. 나는 잘 살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그 소망을 꿈으로 만들고 그걸 비전이나 미션으로 체계화하고 기록하고 문서화하면서 긍정적 마인드로서 내가 갖고 있는 파워들이 열정으로 드러나 있는 걸, 그걸 시스템화하는 게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개인의 빌더를 시스템화하게 되면 셀프 리더가 되는 거고, 다음에 그 셀프 리더를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를 대체 인력을 육성하면서 전천후, 적재적소, 어느 조직, 어느 팀, 어느 그룹, 어느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기본과 스킬과 그 파워, 역량이 있는 LDT 리더십. 그 LDT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전천후 리더, 멀티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모든 역량과 요소나 특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처음에 주장했는데, 뭐 대표적인 그 만찌와 이제 심스를 들 수 있는데, 교육학이나 교육심리나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그 인적자원 개발 측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 셀프 리더십을 해보자 했더니, 옛날엔 셀프 리더십 강의라는 게 없어요. 그 셀프 리더십이나 자기 개발이나 뭐 자기 경영이나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를 다
혼용해가지고 뭉뚱그렸었는데 그거를 빌더화하는 거, 자기 개발의 영역, 그거를 성과 창출 행동의 영역에서 자기 경영화해서 드러나는 그 파워를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론적 근거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그 인지 이론하고 동기 이론인데 그 사회적 인지 이론이죠. 그 사회적 인지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환경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요. 개인이 특성과 행동 변화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왜 그래 내가 그러는데 하지만 너의 그 행동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보고 따라하든지 욕하든지 동조하든지가 나오지만 너의 그 행동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디겠어요?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조직에서 그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확산돼서 그걸 PBE, 그 비헤이버럴 행동하고 이제 퍼스널 개인하고 엔바이러먼트 환경, 요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 소셜 커그니티브 이제 티오리 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인조이 이론이라 하는 거고 이게 다 심리학에서 교육 심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내재적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여러분 그 퍼스널 개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땐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 몰입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에서 자기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 그 호기심이 좋은 호기심들 있잖아요. 그 새로움에 대한 궁금증이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나쁜 게 더 먼저 우리 앞에 와닿고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사회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즐거움이라는 거 이거를 뭔가 내재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재적 보상을 한마디로 보람이라는 보람. 그거는 내가 결과에 상관없이 보람이 있었다. 그런 보람이 생겼을 때 뭐라고요? 괜찮아 하는 게 이게 바로 내재적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능감, 자기가 일할 때 그 발휘하는 그 능력이나 그 활동을 할 때 좋아하는 일 할 때 나오는 거 거기에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컨트롤 능력이거든요. 자기 통제감인 게. 그게 뭔가 서번트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뭐 인내, 참아내고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얘기하는 그 자기 통제감. 거기에서 일에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게 있죠. 목적감 같은 거.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는 그 리더들이 있죠. 보면은 그 CEO형들은 무조건 과정보다는 결과만 무조건 만들어내. 전통적 리더십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 있죠. 그 수업하는 거, 그 목적감. 그래도 이걸 넣고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달았고 많이 성장했다. 이런 그 사회적 인지이론과 내재적 동기이론을 합해서 모든 결정은 개인이 내린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끄는 파워, 이끄는 힘. 이거를 뭐라 한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한마디로 항상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다. 결정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렇게나 방목하지만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율적으로 하자. 저 개인적인 가정의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는 다 이제 컸으니까 다 성장하고 끝났는데 어린 때 아이들 교육 방침이라는 걸 딱 적어놨는데 그때 방목 자율 책임이었어요. 방목 자율 책임.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뜻가진 대로 10대의 꿈을 가지고 그 역량을 펴. 10대는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먹고 살 건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꿈만 가지고 희망적으로 해서 운동하고 건강한 튼튼한 몸으로 실컷 놀아라.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20대에는 30살까지는 내가 전문 영역,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라. 무조건 10년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1만 시간, 하루 10시간씩 3년을 준비하고 자기 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 생각을 해봐라.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30년간 지금의 우리가 조직에서 은퇴하는 기본적인
그 직장 생활에서 은퇴고 전문 직종은 뭐 은퇴라는 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면 전문직이 되고 조직 속에서 내가 그 뭐 팀 리더십이든 그런 그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 뭐 세일즈맨 아니 고용인이 되든지 셀프 고용인이 되든지 투자가가 되든지 그 인생의 사사분면 로버트 키오사키가 얘기했던 사사분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해먹고 할 거를 20살에는 무조건 준비를 하고 30살부터 30년간은 평생 먹고 살 거 3대가 먹고 살 걸 100살까지 60 이후에 100세 인생 기본이니까 40년간 먹고 살고 돈을 쓰고 남을 돕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라. 그게 바로 박목자율 책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힘 해가지고 HIM 힘을 영문으로 쓴 게 아니고 힘 셀프 리더십이라고 제가 표현. 힘 셀프 그 스스로 자율적 혼자서 알아서 뭐 마이 셀프 힘 셀프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힘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정의 요거는 이제 만츠가 내재적 동기 이론하고 그 사회적 인지 이론 이걸 통해서 그 셀프 리더십에서 슈퍼 리더십까지 1990년대까지 요런 그 학술적 이론 체계를 주장하고 그걸 이끌어 왔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학술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듣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 워딩을 보면 그렇죠. 자아 발전, 자아 발견, 스스로를 발견한다, 뭐 성찰을 한다, 아니면 자기 발전. 이것을 그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를 발견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후에마 이거거든 기초가. 그거를 지금식으로 하면 후에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 꿈은 무엇이고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자기 결정권을 가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걸 내리는 거.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나는 참 괜찮은 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효능감을 위한 기술, 그리고 행동 통제, 자기 통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기 효능감이나 목적감이라든가 자기 통제, 이게 그 내재적 동기 이론. 이때 뭔가 하면 그래도 난 잘했어, 그래도 난 참을 수 있었어, 내 인내심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보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완성이라는 건 내가 꿈꾸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 개인의 삶, 라이프 플래닝, 석세스 플래닝, 그런 자기의 그 삶의 로드맵에 대한 학습 과정. 그러니까 셀프 과정을 자기 개발 과정이라고 하고 자기 경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셀프 리더십의 이제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꾸 이러는데 왜 자꾸 독수리 대가리가 나와 있나, 새 대가리가 나와 있나 얘기하는 건데, 새들이야말로 빌더화에서부터 동물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셔널 저그래픽이나 그 동물의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보는 게 내 취미 생활인데, 우리가 야 동물만도 못하다, 망둥이만도 못하다, 아니면 그 미미한 생물체들도 자기 혼자 빌더화가 되니까, 빌더화는 동물이 훨씬 다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시스템하고 셀프 리더십 해가지고 슈퍼 리더까지는 동물들이 무조건 가는 게. 슈퍼 리더인 거면 네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까지는 먹이를 집을 지어주고, 지금도 보면 그 우리 스튜디오 앞에 보게 되면 그 까치들이 매일 날아가면서 집을 짓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참 사람도 새만도 못하다, 새대가리라 욕하지 마라 하는 게, 그 떨어진 걸 모으는 걸 보면서 바로 이제 그 3층에서 일해보게 되면 그 앞 전봇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24시간 가서 촬영하고 그 생물의 세계를 촬영하는 PD들, 그 사람들이 자기 빌더에서 다 셀프 리더에서 체계화,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개인의 활동, 역량, 자전적 에세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자전적 에세이나 일기를 보고 리더십을 만든 거예요. 난중일기를 마찬가지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한중록도 그렇고, 아니면 김백범일지, 일기들을 보고 사회적 역량, 개인의 삶을 사회적 동기 이론화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에게 감정이입시켜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틈틈이 재미삼아 팁적으로 얘기할 때 그 동물의 유형에 따른 사람을 동물로 한번 대입시켜서 보는 거에서 강의 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형 리더, 뭐 호랑이형 리더, 샤크형 리더, 다음 독수리형 리더, 아니면 무슨 뭐 살쾡이형 리더, 코브라형 리더, 뭐 사슴형 리더, 뭐 이런 거를 또 줄이게 되면 그 행동 유형을 가지고 하는 뭐 디스크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뭐 MBTI 다 뭐 행동 유형이나 자기의 특성이나 개인의 그런 걸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독수리를 쓰는 거는 독수리가 보면 분석력, 판단력, 결단력, 집행력, 개인적으로 그 분석하고 판단력하고 또 속도, 2km, 3km 멀리 나르면서 그 속도감 있게 먹이를 사냥하고, 그 독수리가 그 독이 있는 뱀을 그 독사를 잡는 거, 뭐 사슴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동물의 세계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다 하는 창업형 CEO형을 독수리형이라고 하고, 팀 플레이어, 팀 리더십을 얘기하면 아마 이제 사자, 그 사자들도 마찬가지, 독수리든 뭐든 간 어느 정도 되면 절벽에서 밀어버리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1대1 카리스마 리더십을 하는 게 바로 호랑이죠. 그래서 호랑이는 혼자 항상 예고를 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 떼거리요. 또 샤크가 가장 부지런하죠. 왜 샤크가 부지런한 거면, 샤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철주야 일하는 게 상어예요. 상어는 뭔가 하면 그 몸의 중심 균형성 불해라는 게 있거든요. 불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가재들의 먹이가 돼버려요. 불철주야라는 이제 샤크형이 있고 살쾡이형이 있죠. 남이 잡아놓은 것들을 기회주의적으로, 그 살쾡이들은 거래적 리더십도 좀 이제 갖고 있는 거하고, 코브라는 그 분석형이라고 하죠. 디스크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상당히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고,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응징을 하는 거하고, 사슴형이죠. 남들한테 항상 피해를 한 번도 준 적 없이 가장 이 사회의 60% 이상 되는 그 사슴형이죠. 의사결정이 약하고 무사 안일주의가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 조직 구성원의 진단 유형할 때 재미 삼아서, 요즘은 우리 반려견 애완견들이 있을 때 봐봐요. 사람보다 똑똑한 반려동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독수리를 많이 쓴 거는 분석력, 판단력, 결단력, 집행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그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잠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썼던 책 이름이 변화하는 사람이 미래는 아름다 해서, 자기개발, 시간관리, 목표관리, 인맥관리, 석세스 플래닝에 대한 책을 약간 자전적 에세이로 이걸 썼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를 썼었는데,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황골 탈퇴, 그 변화 혁신에서 챌린지 조전, 조직 혁신에서 많이 쓰는 게 황골 탈퇴인데, 태입니다. 이 태자가 태반, 태아할 때 태, 아기 뵐 때 잉태할 때 태자예요. 그게 뭔고 하게 되면 완전히 내 몸속까지 뼛속까지 다 바꾼다는 게 탈퇴한다는 거야. 뺏을 탈, 빼앗을 탈을 쓰거든요. 이게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교환할 때 바꿀 환자거든요. 골이 뼈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황골 탈퇴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다시 태어났다 쓸 때 황골 탈퇴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골 탈퇴는 옛날에 이제 고전에 보게 되면 윤문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문장이 새로운 글, 새로운 시,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날 때 황골 탈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동물의 세계 이걸 보게 되면 그 솔개들, 뭐 독수리들, 이제 솔개과에 속하는 거나 이런 이 조류들을 보게 되면 이 부리를 갈아버리는 게, 나중에 독수리들이 그 알래스카나 이런 데 보면 연어 이런 거를 할 때 빙판에 앉아 있다가 이게 얼어가지고 날지 못해가지고 잡아먹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이 안 되는 게, 부리가 커져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를 뭐 이런 그 솔개들, 독수리들도 이제 문중회의를 했겠죠. 우리 뭐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도저히 사냥을 못 하겠다. 그리고 어디 앉아 있으니까 부리가 길어 손톱 발톱, 뭐 소위 말하는 손톱깎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빙판에 앉았더니 연어 잡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곰의 먹이가 돼버렸다.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은 부리를 한번 벽에다가 계속 쪼아 부딪혀가지고 부리를 다 털어낸 거죠.
그러니까 새부리가 나는 걸 딱 느껴. 그 새부리를 뭔가면 자기 날개, 날 수가 없어서 날개 깃을 다 트는 거예요. 근데 깃을 다 털었더니 새 날개가 돋고 발톱을 때렸더니 새 발톱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살았던 것 이상 생명 연장을 하더라. 그래서 그 만들어낸 말이 그 솔개의 황골 탈퇴죠. 근데 그거를 30년간 지켜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과 과학적인 거와 그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서 추측하는 건데,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황골 탈퇴, 이거를 제가 이제 책 제목에서 변화하는 사람의 미래는 아름답다라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뭐 셀프 리더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게 셀프 리더의 필수 항목. 그렇지 않으면 다 빌더에서 셀프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독수리의 셀프 결단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물어본다. 그런 의존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자기가 결정을 못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 다음에 그 빌더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앰비션스, 보이스 비 앰비션스, 이거 뭐 이 포부, 꿈, 야망을 품어라 하는 게, 그 야망을 품는 거하고, 다음에 내가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은 빌더들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빌더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내 마음속으로 먹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제하고 대체를 만들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비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건, 꿈과 목표, 계획, 비전. 그 비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거를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가치 체계로 전환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오다, 셀프 오다. 불일사 목숨명을 써서 사명, 그걸 미션, 움직이는 동력이죠. 자동차에도 미션이 있잖아요. 트랜스미션. 기아를 넣는 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은 희망이 있고, 내 삶은 내가 알지만 나는 잘 될 거야. 얼간이, 세월간이라는 인도영에 보게 되면 거기 많이 나온 게 all is well, all is well, all is well 나오는데, 모든 걸 잘 될 거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긍정 마인드거든요. 긍정 마인드는 긍정적 사고, 포지티브 마인드, 성공의 요소, 모든 걸 만들 때, 그럼 어떤 게 긍정적이냐 하는 건 제가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효능감도, 자기 효능감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효능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게 되면 그 심리학기에서 나오는 거 뭐 자존감이라든가 효능감이라든가 뭐 자괴감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말들을 한번 정리할 시간을 팁으로 하든지, 그거는 한번 과정 중에 함께 꼭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이 세상의 존재의 으뜸이라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믿고 남을 믿는 것, 전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 자기애, 그 자기애가 뭔가 하면 자존감이거든요. 그 자존감을 뭐 내 삶에는 미래가 있다, 목적감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걸 해낼 수 있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그게 포지티브 마인드고, 그런 포지티브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내 미션대로 해볼 거야. 도전해볼 거야. 안 돼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도할 거야. 반복할 거야. 그러다 보니 깡다구가 생기는, 비즈니스 깡다구, 그리고 대인관계 깡다구 있죠. 어떤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인내력이 키우는 게, 그게 파워로 드러나는 걸 열정이라고 해요. 내가 도전, 시도, 파워, 도전, 시도하면서 내 몸에 그 열정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게 저 사람을, 미션을 보고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건강을 소중히 여기네. 그리고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기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유, 그 사람은 이걸 먼저 하지 절대 이걸 먼저 하잖아. 그게 가치체계라고, 소중한 우선. 그럼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 속에서 흘러들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관리, 목표관리, 인맥관리를 통해서 그 행동, 자기 행동, 실행, 행동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거, 경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익을 창출하는 게 흘러가게끔. 그러니까 불경이든 성경이든 그런 정신과 원리들을 그 세상 속에서 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가는 걸 경영이라고 해요. 자기가 세상 속에서
사회화할 수 있고 이론화할 수 있고 조직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자기경영. 그 자기경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실행하는 거,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셀프 리더십이 가지고 결단력, 뭐 집행력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에게서 그게 나오니까 그 독수리를 이제 모델로 이제 주로 썼던 이유인 겁니다. 이 9가지 셀프 리더십을 구성하는 이런 그 필수 항목, 이걸 다 갖추고 있으면 그럼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러닝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다음에 실제 행동해보고 멘토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트레이닝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자기개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셀프 리더십으로 체계화된다면 여러분들의 역량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DT 리더십의 기본 개념은 배운 데 있다. LDT, 러닝, 항상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단순 암기를 하는 거는 스타디한다, 공부한다 그러죠. 그 공학적인 거, 공부죠. 그런데 러닝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익힌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거. 그 즐거움, 그 목적감이에요. 하기 쉽지 부르기 열로나, 이거 목적감이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유붕이 자원방련이 불영낙후라.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찾아갈 사람이 있고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다. 이것도 인맥관리. 그 자기관리, 목표관리, 인맥관리, 뭐 독서 이런 것들이 자기경영, 자기개발에 나오는 게 다 이런 그 러닝 과정. 그 러닝하는 거는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실제 내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게 doing. 항상 실행해봐라. 실행력, 집행력. 그러니까 실행계획, 행동계획들을 세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걸 다시 가르치면서 또 교학상장,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런두 티치 이런 그 기본은 배우고 스킬은 내가 습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은 가르친다. 파워. 그게 이런 기본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하고, 그 셀프 리더십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셀프 리더십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멀티 리더라고 보면 돼요. 전천후 리더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빌더의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빌더의 과정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 그리고 그 위기나 고비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창출하고 뭐 창업을 하든 자기 역할을 했는가, 그게 지금 후세에게는 어떻게 비춰주는 것들을 학습하는데 대표적인 그 전천후 리더의 유형이고 LDT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한 분인데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이 뭐 수없이 많은데 제가 가장 와닿는 것은 자신이 유용한 인재라는 자신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믿어하는 그 긍정적 마인드, 그거 자신감만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는 게 절대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수습 기자에게 전 세계 507명의 성공자의 명단을 주면서 성공의 원리, 성공의 법칙을 연구해봐라. 그 길을 제시한 런두 티치를 그대로 실행한 케이스라 볼 수 있고, 또 뭔가 그 열망이라는 게 뭔가 이루려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 어디를 가도 네가 뭘 해보가 하고 네가 그것을 해내려는, 그리고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감, 그리고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어디든지 없다. 두각을 드러낼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내세웠죠. 스코틀랜드에서 가내수공업을 했죠. 그 아버지가 그 의류 이런 걸 했는데 산업혁명이 1차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자동화됐잖아요. 예, 그때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죠. 미국 가면서 뭐 철도 노동자로부터 때로는 그 어머니는 모카밭에서 그 모카꽃 씨를 탈고 그게 뭐를 내는 거, 옛날에 그 의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할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생각의 변화를 딱 가져오면서 철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침대칸 이런 것들을 내고 하고 또 이 통신 이런 거를 일하면서 결국 그 지금의 그 US 스틸 그러니까 철강왕 미국의 가장 큰 재벌인데 여기서 셀프 리더로 해서 이제 왜 그러면 그냥 성공하게 쓰지 않고 앤드류 카네기는 셀프 리더십의 모델로 쓰냐 하게 되면 석세스 플래닝이 분명하고 라이프 플래닝이 분명했습니다. 예, 그 이유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독서나 책을 읽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걸 기록하고 언젠간 저거는 내가 해주면 되지 평소 하던 말을 다 현실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전반기를 나는 돈을 버는데 모든 걸 투자하고 열정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하겠다 전반기를 딱 하고 후반기 그러니까 결혼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우리를 치게 되면 거의 60이 다 돼서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후반기는 부를 나누는 데 쓰겠다. 돈을 벌고 나누는 데 쓰겠다. 묘비명에 뭐라고 쓰는 거면 자기보다 훌륭하고 덕이 높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곁에 모을 줄 아는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 여기 잠들어 있다라고 자기 묘명에 딱 써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재우선주의. 또 하나 미국이 지금까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전역에 거의 4,000개의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들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그 3억 달러 당시 3억 달러 지금 3천억인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몇 조가 넘는 거죠. 그런 거를 교육과 문화 사업에 이제 투자를 했고 지금 카네기 공과대학 지금의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 또 그 철강왕이 있으면 석유왕이 있죠. 철강으로 만든 이 증기에서 다시 이제 연료로 이제 이동할 때 거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록펠러. 자기 개발해서 기록 관리들을 잘하는 게나 중시한다는데 이 록펠러는 진짜 구두쇠라고 얘기했죠. 근데 록펠러는 1센트 우리 지금 단돈 1원을 지출하는 것도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평생. 그래서 그 절제의 대가이면 그런데 아버지가 뭐 옛날에 그 가방모찌 영업사원을 하면서 뭐를 많이 심어놓은 거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진짜 말 그대로 방목을 시키고 자율적으로 하면서 어린 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카네기보다 4살 아래거든요. 4살 아래인데 자기보다 10살, 20살 많은 이 철도왕 하게 되면 밴드빌터 모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샬루이 비즈니스를 떠들고 나랑 함께 사업하자고 떠들면서 그런 것들을 쌓아놨는데 55달에 시한부 인생으로 딱 병원에 입원해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 딸, 어머니 그런 안타까운 걸 보고 병원비를 내주면서 자기의 삶을 바꿨죠. 시한부 인생에서 55세에서 몇 년 못 살 거라 했는데 97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의 그 스탠다드 오일 이제 창업자. 동업이나 뭐 경매나 배짱이나 욕심이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방목 자율 책임의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있고 지금 시카고 대학을 이제 설립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사기치지만 나는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은 필요 없어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에도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 이 원조예요. 여기가 그걸 찾아내고 그 열망 간절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다음에 그 훅스저로 컸다고 얘기하는데 훅스저로 크진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빠찡코 사업을 하면서 그 상당히 거기에서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켰는데 아버지가 아파 누우면서 가세가 무너졌죠.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맥도날드 회장을 일본 지사장을 찾아가지고 자기는 큰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무슨 공부를 하면 좋겠나 했더니 컴퓨터 공학을 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집안의 반대를 쓰고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때. 거기 가서 머리가 좋았나 봐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고 그 대학 UCLA까지 그걸 마치는데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단어장을 찢어서 먹으면서
그거를 남들은 먹으면서 공부했다는 그 단어장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모았어요. 자기가 모았던 그리고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짧은 것끼리 연결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전자사전이에요. 첫 작품이 전자사전이거든요. 그걸 만들면서 그 셀프 리더 아니면 내가 다 한다 해서 일본에 와서 마케팅 브랜드 이제 출판사 전문 잡지사까지 만들고 간암 선고를 받았죠. 이제 간경화 선고를 받아서 오래 못 산다 했을 때 그것도 이겨내고 혼자 제기하면서 사람들 사과 개짝에 올라가지고 자기 비전 그걸 발표할 때 19세에 50년 인생 계획을 딱 선언하고 발표한 걸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5번째 거만 번복을 했죠. 20대에 이름을 날린다 해가지고 20대 때 진짜 창업을 해가지고 그걸 했고 자기 매거진을 만들어서 했고 30대에 최소한 1천억의 소위 말하는 자금을 마련하고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걸고 50대에 1조에 매출. 그래서 50대 때 일본의 탑5 안에 들어갔죠. 지금은 저 소프트뱅크 야구단도 이제 인수를 했고 60대 때 다음 세대를 물려준다 했는데 물려주기로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복귀로 하고 비전 펀드. 한국의 쿠팡도 여기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다음 뭐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고 이런 셀프 리더십에서는 사회적 역량가 전천후 리더로 전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셀프 리더의 대표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 안랩의 안철수를 둘 수 있는데, 근데 전천후 리더에는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표시하고 있고 자기 거 자기를 만드는 거는 철저하게 다르는데 그 범위나 역량에 대해서는 난 그거는 이문점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한 리더들을 연구해서 자기화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성장 발전시키자 하는데 있다는. 다음에 이 전천후 리더의 대표적인 셀프 리더, 빌더에서 셀프 리더에서 어린 때부터 한시를 쓰고 원근감을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음 멘토링, 코칭의 대가, 트레이닝의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실학사상, 실사구시 정신, 그리고 각 영역별로 원래 암행회사도 했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뭐 법적인 거 뭐 흠음신서라든가 아니면 목민심서, 뭐 지방관리, 의학신서 상당히 우리 한의학에도 도통하고 지금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중기라든가 배달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학습하고 런두 티치의 대명사이고 티치를 잘해서 함께 했던 그 후진들, 후학들을 같이 육성하기도 했던 이제 케이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9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이분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들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학습시켜서 그 팀 안에서 리더십을 만들 수 있도록 셀프 육성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다음 이제 19강에서 할 슈퍼 리더십입니다. 슈퍼 리더십. 그럼 그 슈퍼 리더십의 단계에서 연어 같은 삶, 자신있게 모든 걸 주고 런두 티치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천후 리더십이에요. 슈퍼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전천후 리더, LDT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델로 돼서 그분들의 역량들을 찾아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 LDT 리더십 과정입니다.